신경수 형사가? 아니 난데없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신경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길래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저 장기인데?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장기혜 씨야. 아유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가시죠. 예. 형 장기혜 씨 오셨어. 장기혜? 서희 챙겨 신문실 부탁해. 응? 신문실에 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 저 태도까지 참 묘한 상황입니다. 당신이 비밀 요원이란 증거가 있으면 내나 봐요. 알만한 분이 왜 이러실까? 세상 어느 나라 정부에서 비밀 요원 이름을 기재해놓고 확인해 줍니까? 시간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르고 닳도록 한서방 여봐라 한서방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국정원 장기회가 왔다 빨리 나 당시 장기혜 씨는 갓 결혼한 새댁이었습니다. 아 여보,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어? 왜 이래? 나 국정원 다니는 여자야. 응? 자, 이것 봐라. 이게 나라에서 내리는 특별 하사금이다. 자, 돈 많이 벌었다. 우! 이것 봐라. 정보기관 비밀자금 담당자였던 장기혜 씨의 급여는 자영업자인 남편보다 많았고 수시로 보너스까지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빨리 자기가 돈 이만큼 다 써. 또 그런 날이면 곧잘 만취의 상태로 집에 돌아와 남편 한수원 씨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는데 둘은 본래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합니다. 다 써. 자기 최고. 한수원, 지금 그 말 사실이야? 나랑 평생을 같이 하고 싶단 말이지? 나란이라는 날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소위 나란 일 한다는 장기혜 씨의 신부는 결혼 성사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장기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네, 내일까지.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들어가십시오. 네. 어디서 온 전화길래 이렇게까지 긴장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아유 어서 와라 우리. 훈련 상황이라도 시작된 걸까요? 남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이게 다 뭐냐? 우리 식구들 없을 때 응. 국정원 동료들이 와서 설치해놓고 갔나 봐요. 이게 그러면 말로만 듣던 도청장치라는 거요? 뭐 이런 걸 다 설치해놓고? 아빠, 어. 나란이라는 딸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아유 무슨 소리야? 아빤 딸 자랑 실컷 하고 싶은데 네가 비밀이라고 절대 안 된대서 그래서 꼭 참고 있는 중이지. 맞아요. 첫째도 보안, 둘째도 보안. 아셨죠? 그래 알았어. 맞다. 아빠 혹시 응. 여윳돈 좀 있어요? 왜 용돈 줄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도청기까지 다 제거한 마당에 장기혜 씨는 아버지에게 귓속말을 시작합니다. 부녀간에 무슨 일이라도 꾸미는 걸까요? 다음 날 장기혜 씨가 향한 곳은 시내 모처의 무인 자동화 은행. 유난히 주변을 살피는 것이 뭔가 은밀한 작전이라도 시작됐나 봅니다. 먼저 잔액을 확인하는데 통장에 무려 1억 원의 돈이 입금돼 있습니다. 8817-5069-9745-5379 장기입니다. 명심하세요. 제가 먼저 연락드리기 전까진 저한테 먼저 전화하지 마세요. 약속 파기로 이어지는 모든 문제들 다 그쪽에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상황들은 온통 안개 속입니다. 그런 장기혜 씨에겐 여고 시절 삼총사로 불리던 절친이 있었는데요. 친구들은 그녀를 만나 이런 일도 겪었다고 합니다. 기혜야, 너 아직 안기부 아니 국정원 직원이지? 야, 너 이런 데서 그렇게 큰 소리를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오늘 평일인데 밥 먹자고 해서 난 네가 관뒀나 싶어서 물어본 거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항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절대 누설해선 안 된다. 제5항 만약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위반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 뭔진 몰라도 진짜 무시무시하다. 너 그러면 명함이나 신분증 그런 것도 없어?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다니는 비밀요원 봤니? 너네 안 본 사이에 감 진짜 많이 떨어졌다. 장기혜 씨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그 기관의 권력이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던 1999년에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곳이 그 정보기관이라고 믿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그런 곳의 직원인데다가 또 비밀 자금을 다룬다니까 그 주변에서 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운 반, 두려운 반일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처음 사람 없었지?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요. 선영아, 어서 와. 언제부턴가 장기혜 씨를 찾는 이들의 발길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기혜 씨는 만남의 장소로 자신의 집을 고집했다는데요.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이 가장 안전해. 뭘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얘기가 있는 건데? 너만 알고 있어야 된다. 응? 나 이번에 자리 옮겼잖아. 청와대로. 뭐? 청와대? 권력의 최정상 청와대에서 비밀자금 요원으로 일하게 됐다는 장기혜 씨. 그의 입을 통해 나온 이야기는 평범한 이들로선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정권 때 국정원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비자금이 어음 형태로 수천억이 있어. 이걸 처분하는 게 우리 팀 프로젝트야. 대놓고 현금화할 수가 없는 돈이잖아. 여유 자금만 있으면 거의 50% 이하로 깡해줄 수 있어. 5천만 원만 있으면 1억을 건질 수 있다는 얘기야. 너 혹시 생각했니? 승승장구 출세 가도를 걷는 친구의 제안은 위험하면서도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나야. 아니 어떻게 걔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알았어 지금 갈게. 끊어.
장기혜 씨 여고 시절 절친이 몹시 흥분한 상태로 달려간 곳은 다름 아닌 장기혜의 집. 야, 장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청와대 비밀자금 요원이란 친구를 믿고 돈을 맡겼지만 웬일인지 약속한 날짜는 자꾸만 미뤄지기 일쑤였습니다. 잘 가.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 장기혜 씨를 막상 만나고 나면은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지고 어느새 설득을 당한다는 점입니다. 야, 우리 또 쟤한테 넘어간 것 같은데? 아니 기회가 그렇다는데 우리가 그쪽 세계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기회 믿고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이대로 멍하니 있다가는 생돈 날리게 생겼다고. 나 신고할 거야. 야 기회가 그렇다는데. 아 선영아. 여보세요? 거액을 맡기고 수차례 약속 파기를 겪은 이들의 수는 급기야 1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몇 명은 급기야 장기혜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전이 있지. 그리고 마침내 국정원 비밀요원 장기혜 씨가 경찰서에 출두한 날 증거를 대란 말이에요. 증거. 아줌마가 국정원 비밀 요원이란 증거가 있냐고요.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먹어. 비밀 요원은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다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정식 루트 거쳐서 항의 들어갑니다. 그럼 당신 그 뒷감당 할 수나 있겠어? 오케이, 좋아. 자, 일단 이거 좀 보자. 눈 크게 뜨고 봐봐. 응? 이게 당신 10년치 금융거래 내역이야. 카드 5천만 원이나 되셨네. 이걸 어떻게 한 큐에 다 갚았을까? 당신 아버지한테 사기친 돈이지, 그지? 이봐요. 이쪽 세계엔 당신 같은 사람이 모르는 비밀 자금이라는 게 있는 거야. 어? 비밀자. 장기혜 씨와 형사의 신랑이는 도통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신영사 15년 경력의 담당 형사조차 혀를 내두를 즈음 선배 형사가 건넨 서류 한 장. 내가 이렇지 않다니까. 증서! 국정원 비밀요원 아줌마 이것 좀 보십시오. 국가정보원에서 방금 신원조회 공문이 온 겁니다. 당신 같은 요원이 없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정보원에서 직접 발행한 신원조회 공문은 장기혜 씨가 국정원 소속 직원이 아님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날 쓰러뜨리기 위한 음모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것 봐요, 신형사. 나 국정원 비밀자금요원 장기혜야. 어? 이건 아니야. 뭐야? 이건 진짜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라고. 아니 미쳤네 이거. 맞아. 자신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비밀 요원이라고 우기다가 경찰의 세 번째 조사에서야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한 장기혜 씨. 8년 전 시작된 이 믿지 못할 사기극의 출발은 지극히 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우연히 친구들을 만난 장기혜 씨. 오랜만이다. 당시 기혜 씨는 연이은 취업 실패로 상당히 우울한 상태였답니다. 너 취직했어? 그때 기혜 씨는 친구들에게 기죽는 게 죽기보다 싫었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후 8년간 그녀의 발목을 붙잡게 될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국정원 다녀. 어? 뭐라고? 나 국정원 다닌다고. 뭐? 오, 정말? 잘됐다. 야, 너 출세했다. 축하해. 국정원 진짜 부럽다. 야, 진짜 부럽다. 혜리야, 너 출세했다.
마음속에만 품고 있던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와버리자 그녀를 바라보는 주변인들의 시선이 사뭇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됐답니다. 좋아 보여. 그런 상황은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예, 형님. 접니다. 아, 형님 조카 기혜가 국정원에 취직했다네요. 예, 국정원. 아, 옛날 안기부 말이에요. 아, 형님도. 기혜 씨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보여준 딸에 대한 자부심은 봄빛과도 같이 따사로웠고 물질적인 지원 또한 이전엔 받아보지 못한 수준이었답니다. 애썼다. 그러나 곧 문제가 터졌습니다. 네, 장기입니다. 신용대출인데요. 장기의 고객님 5천만 원 3개월이나 연체됐습니다. 내일까지 지급 안 하시면 변제 의사 없는 걸로 보고 법원에 지급 명령 확 신청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가십시오. 국정원 직원이란 거짓말을 장기간 이어가다 보니 품위 유지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실업자에게 돈이 나올 구석은 신용카드밖에 없었죠. 그러나 돌려막기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빚이 5천만 원에 이르자 장기에는 아버지를 첫 번째 먹잇감으로 삼고 무려 1억 원을 갈취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그 돈은 카드빚 변제에도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약속하기로 이어지는 모든 결과들 다 그쪽에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전화 끊겠습니다. 도통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녀의 말과 행동은 비밀 요원의 작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을 속이기 위해 스스로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딱 우리 그러면 내가 2억 투자하면 4억이 된다는 거야. 그럼요. 국정원 못 믿으세요? 아버지가 속아 넘어가자 집안 어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무려 3억 원을 뜯어낸 장기애. 장기애의 가족과 친지, 친구들은 무려 7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사기꾼의 입속에 털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그토록 오랜 세월 친부모는 물론 남편까지 도대체 무슨 수를 어떻게 썼길래 완벽히 속이는 게 가능했을까요? 결혼식 때 그 이미 양가 친척들은 물론이고 하객들까지 신부가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대요. 그 주례한테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이었죠. 또 남편이 늦잠 자는 를 깨우는 상황에서는 자기는 특수 업무를 하는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늦게 출근해도 되고 혹시 일이 있으면 호출이 올 거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어쨌든 머리 회전도 빠르고 임기응변에 강한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칭 비밀 요원 장기애는 결국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아, 왜 가만히 있어? 당신 이렇게 될 사람 아니잖아. 저 형사님, 이 사람 나란히 하는 사람이에요. 국정원 직원이라고요. 네. 아니, 여보. 걱정하지 마. 나 금방 나올 거야. 얘네 지금 실수하는 거야. 알지? 기다려. 금방 갈게. 일이 이렇게 되는데도 여전히 그녀를 믿는다는 피해자들은 많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세상과 자신을 속인 8년간 장기애는 외로웠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